야, 진짜 대단하다. 뉴스부터 읽어드릴게요. 사우디 아람코 유전 보호책으로 우크라제 요격 드론 구매 추진. 유가 볼모 삼은 이란, 걸프 지역 유조선 유전 무차별 공격. 그러니까 이 정도의 뉴스에도 지금 시장이 별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확 빠질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데서 시장의 틈리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하며 주식하는 소은파파입니다. 기저귀 열심히 갈고 있습니다. 애기 보면서 이제 주식 전문가로서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는데 많이 부족해서 뭐 제대로 된 분석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섣불리 어줍지 않은 종목 추천하는 것보다 그래도 어떤 투자자산 운용사도 땄고 금융부서 금융투자 분석사도 땄고, 예, 뭐 자랑처럼 이야기하지만 진짜 뭐 별거 아닌 자격증인데, 아무튼 뭐 지금까지는 수익 내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와 함께 하시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적어도 손해는 안 보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다, 요 정도? 아무튼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보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많이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도 한번 그 전에 먼저 보여드리면, WTI 이제 유가인데 이거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살짝 끝에가 내려왔는데 이전까지는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달러를 위협하니까 제가 되게 쫄았었거든요. 횡보장일 것 같다고 막 영상도 올렸는데, 이거 오늘 전저점 깰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보다 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데도 잘 버텼다. 야, 이건 진짜 엄청난 거다. 코스피의 그 어떤 온도가 정말 뜨겁습니다. 투자자들의 열광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제 판다고 해가지고 쫄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급 동향 한번 보세요. 외국인이 지금 산 적이 없어요, 거의. 요때 뭐 폭락할 때, 이때인가 반등할 때인가, 이때 잠깐 뭐 이거는 어떤 그냥 뭐 진짜, 예, 뭐 수급적으로 잠깐 이제 샀다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걸로 산 거지, 제가 보기에는 계속 팔고 있거든요. 쫄지 않는다, 사람들이. 유전이 터지든 뭐 유조선이 공격을 받든 상관없다, 나는 그냥 고다.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도 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차트 분석을 뭐 보여드리면, 그래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차트 분석은 진짜 기본적인 거입니다. 기본적인 거. 뭐 보조 지표 같은 게 수백 개가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어떤 전문가분들은 뭐 보조 지표 같은 거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사실 공부를 해봤었는데, 일단은 보조 지표의 문제점이 뭐냐면 잘 안 맞고, 일단 두 번째는 얘네가 서로 충돌해요. 그러니까 뭐 RSI는 매수인데 볼린저 밴드는 매도를 가리킨다거나 뭐 이런 복잡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또 해석하기도 힘들고,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 거래량이랑 이 어떤 봉의 사이즈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시장의 심리를 읽는 도구로 해석하는 게 맞다는, 그 박병창 이사님 말씀이 있어요. 그 3%에 자주 나오시는 그분의 어떤 그 드라이한 그런 멘트가 저는 딱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거를 가지고서 위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아니면 저처럼 지우문가처럼 뭐 횡보장에서 횡보할 거다, 이런 예측보다는 제 생각에는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유전이 박살났잖아요. 유전이 깨지는 거는 지금 공급단에 되게 장기적인 문제가 이미 사실 생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각국의 정상들이 나서서 비축률을 풀고 그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세제 혜택도 주고,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극복을 해낼 거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굉장히 한 가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유가가 실제로 공급이 어려워져도 반도체 수출 더 잘 될 것 같은데, AI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믿음 같은 게 있는 거죠. 어떤 혁신에 대한 믿음.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투자자들의 생각이 되게 뜨겁다, 그런 어떤 심리를 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가 매우 강하다. 지금 보시면 5분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개파락하길래, 아, 역시 생각한 대로, 그래, 유전이 파괴되고 유가 100달러 갔는데, 아예 내가 예상 또 틀렸나 보다, 횡보장 안 가겠구나, 떨어지겠구나 했었는데, 야, 이렇게 말아 올린 거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상당히 강한 흐름 아닌가, 이 정도면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때 살짝 위기가 있었으나, 예, 그래도 어쨌든 양봉 마감했고, 일봉으로 봐도 뭐 전혀 지금 보면은 이때 음봉 난 거에 50% 근처에서 이 정도면 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맞고 떨어진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내려올수록 양봉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만큼 내려왔을 때 저가 매수세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보기엔 어쨌든 이 차트가 보여주는 건 상승은 조금 아니지만 쉽게 빠지지 않는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박스권을 지금 벗어나기는 힘든 것 같고, 이 안에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확 빠지면 분명히 뭐 금리 인하 깨지는 거죠. 금리 인상이 필요성이 대두되거나, 뭐 이런 어떤 심각한 매크로적인 문제가 생겨야 전저점으로 이렇게 쌍저점 깨면서 빠지지, 쉽게 빠질 것 같진 않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국장 탈출은 지능손 이런 얘기를 한참 했었잖아요. 그게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지금은 복귀 안 하면 바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라는 거는 바뀌기 힘들지만 한번 바뀌고 나면 또 이게 되돌아가기가 힘든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심리가 되게 강하고, 이 강한 심리가 꺾이려면 차트가 팍팍팍팍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한번 빠지고 이렇게 전저점 깨면 이제 그때부터 좀 심각해지겠죠? 뭐 미국 시장이 폭락하거나 이래서. 아무튼 생각보다 되게 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에 대한 말씀을 좀 생략하고요. 종목은 계속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잘 읽었던 책을 좀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이제 학고 채널에 사실 광고가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고 채널이 편한 건데, 주도주 투자 수익의 정석이라는 김진이라는 프랍 트레이더가, 이 분이 프랍 트레이더가 이제 증권사 자체의 그 자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트레이더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주도주에 타야 된다. 그리고 주도주는 강한 추세를 지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도주를 찾고 그 주도주가 추세를 잡는 그 순간을 어떻게 포착할 건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적어서 하고 있었는데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요약을 해봤는데 이렇게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오르는 주식이 앞으로도 더 많이 더 오래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추세 추종 투자에서는 줍줍 글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주식은 나쁘니까 사람들이 팔았겠지, 안 좋은 게 나왔겠지, 아니면 안 좋은 게 예상되거나, 그런 거는 추세가 없어서 상승 추세 아니야, 버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주식이 속한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인다. 이거를 뭐 그룹 액션이라고 하나, 뭐 섹터가 통째로 움직인다, 뭐 표현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업황 자체가 좋다. 아주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저희 반도체 사이클, D램, 낸드 플래시 사이클 좋잖아요. 샌디스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올랐잖아요. 섹터 자체가, 반도체 섹터 자체가 되게 좋아질 때 그 안에서 상승률이 제일 높은 거 뭐였죠? 하이닉스였죠. 근데 하이닉스가 뭐 20만원, 30만원 이럴 때도 상승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높은 주식이 앞으로도 더 상승률이 더 높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추세 투종에서는. 그리고 그 추세는 더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주도주를 픽해야 된다. 이평선이 정배열이다. 요거는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얘기고, 경기 사이클을 타야 된다. 그래서 금리 사이클, 수출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반도체가 워낙 이제 덩치가 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 금리 인하 사이클 대표적이죠. 지금 금리 인하기일까요? 인상기일까요? 지금은 명백하게 금리 인하기죠. 그래서 올해 금리를 몇 번 인하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작년에도 올해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근데 올해 금리가 올라가면서 유가 충격 받으면서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스물스물 어떤 조정에 관한 걱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수출 사이클은 반도체 사이클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 환율도 관련돼 있고 한데, 수출도 사이클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GDP 성장률이 작년 말인가에 바닥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다시 GDP 성장률이 2% 정도인가 그렇게 올랐던 것 같은데, 또 수치는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어떤 애돌 아빠의 매력, 그냥 애기하면서 귀뚱으로 그냥 대충 뉴스 이렇게 듣고. 근데 아무튼 아주 틀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혁신의 유무, 대표적으로 AI 혁신 있죠, 클라우드 혁신 있죠, 오라클 같은 거, 배터리 혁신 있죠, 배터리 전고체, 뭐 그냥 진짜 뜬금없이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것만 적어온 건데, 사실 AI 안에도 에너지 전력망, 뭐 인프라, 그리고 뭐 코딩 같은 거, GPU끼리 연결해 주는 거, 광통신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섹터가 가장 주도 섹터가 될 거고, 그리고 그 주도 섹터를 어떻게 찾느냐, 그런 거에 대한 진짜 방법론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필요한 거고, 섹터별로 가장 기술력 있고 가장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에 저희 분산 투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식 투자는 저는 확률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저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전망은 얘기할 수 있지만 무조건 이 주식 떡상합니다 뭐 이런 썸네일 같은 거는 저는 사실은 그분들께 좀 죄송하지만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떡상할지?
똑산 안 하면은 뭐 책임질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어떤 주도 섹터를 어떻게 찾느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대표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 우리 앞으로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리를 AI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4개 섹터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에너지 전력.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오클로, 뉴스케이퍼, 이거는 미국 주식으로 뽑았으니까 이런 건데, 뭐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 같은 거 있죠. 얘네가 뭘로 떴냐면, 데이터 센터의 변압기가 일정한 전압을 공급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변압을 해줘야 되는데, 고전압 변압기 이런 거를 효성중공업이랑 현대중공업이랑 또 뭐 있죠? 제 기억 안 나. 갑자기 기억 안 나네. LS 일렉트릭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3대장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얘네 뭐 거의 몇십 배씩 올랐습니다. 다.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AI 인프라 및 반도체 이렇게 돼 있는데, AMD랑 엔비디아 대표적이죠? 여기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껴줘야 될 것 같은데, D램 낸드 플래시 대장이잖아요. HBM 대장들. 그래서 이런 주식들 AI에 꼭 필요하죠. 반도체가. 너무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 및 보안 이렇게 해서 팔란티어. 너무 유명하죠. 군사 뭐 이런 국방 데이터 뭐 안보 뭐 이런 거 관련인데 확실한 수익원이 있고, 그래도 엄청 고평가긴 하지만 어쨌든 성장성이 좀 보장돼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올랐었고, 엔비디아랑 같이 많이 올랐잖아요. 데이터 분석 및 보안 이렇게 돼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미중 갈등도 격화되고, 그리고 또 AI가 발달한 만큼 암호 해독에 대한 기능 같은 것도 좀 더 좋아지고, 양자 컴퓨터 이런 거 나오면서 무슨 뭐 얼마 동안 걸릴 거를 뭐 10초 만에 해버리고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보안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백도어 이슈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 보안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꼭 해야 된다. 뭐 IBM도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퀀텀 컴퓨팅 이런 거, 이거 또 퀀텀 컴퓨팅은 저런 거 있죠. 저 한국인들 좋아하는 아이온큐. 이제 식상해졌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이제 대표적인 거 있고, 그래서 뭐 아메리칸 사이언스 클라우드 구축하는데 뭐 IBM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첨단 제조 및 신소재 이렇게 돼 있는데, 바이오테크 AI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신약 같은 거, 첨단 뭐 신소재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신약 물질 뭐 이런 것도, 더 중요한 거는 제네시스 미션 같이 가장 뛰어난 국가에, 가장 자본력 있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주도적으로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원래는 이게 26개인가? 막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저평가돼 있고 되게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찾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에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로봇 같은 것도 굉장히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산업이죠.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로봇 되게 제일 잘하고요. 제가 좋게 보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SPG 이런 거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 기업 같은 거 있고, 화낙 같은 거 일본의 기업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은 누가 뭐래도 테슬라가 있잖아요. 테슬라 이제 엄청난 기업이죠. 진짜 그렇게 망할 거라고 진짜 유명한 투자자들이 다 공매도하고 이랬는데, 공매도한 사람들 다 망했잖아요. 아무튼 테슬라 자율주행 진짜 미래 기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들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삼성 SDI가 지금 얘기가 많죠.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인가 뭐 그거 있고, 그리고 몇 종류 좀 있었는데, 전고체 배터리 하는데 또 어디, 아무튼 기억 안 납니다. 또 이런 게 지은문가의 매력.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알려줘 이렇게 해줘보세요. 무책임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굵직한 뭐 이 종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요런 데에다가 적절히 분산 투자 하시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추세 추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산 분배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0원이 있어. 근데 이 중에서 70원이 주식이고 30원이 채권이야. 장이 좋으면 이 주식을 70원을 80, 90원으로 늘리고, 장이 안 좋으면 60, 50, 40으로 줄여야 돼요. 근데 이게 보통 투자자들은, 저희 같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100원 있으면 그냥 100원 분산 투자? 그럼 100원을 해가지고 4개의 기업에 25원씩 넣잖아요. 그게 아니고, 장이 좋으면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장이 나쁘면 주식 비중을 줄이니까, 사실은 아무리 좋은 기업에 투자해놨다고 할지라도 장이 너무 안 좋고 매크로적으로 시장이 꺾이는 추세에 있다면 사실은 비중 조절을 해나가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0원씩 70원이면은 10원씩 7종목?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채권은 뭐 그냥 장기채라고 하고, 장기채? 단기채로 해야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 있다 쳐볼게요. 그러면 10원씩 7종목 샀어.
근데 주식이 10% 빠졌어. 그럼 9원씩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두지 말고 그거 줄이라고. 추세가 꺾인 만큼 그 분산 투자 돼 있는 거를 다 조금씩 줄이면 되잖아요. 다 조금씩. 사실은 뭐 이런 거는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바보 같은 짓이죠. 장기 투자는 오래 묵혀가지고 몇십 배씩 나는 주식을 한 두세 개씩 나오면 그걸로 이제 수익 내는 그런 건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혁신적인 기업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나는 이만큼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30% 정도는 아주 고위험 주식에 이제 넣어놓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영상 올렸던 하나솔루션 같은 거 아직 이익 못 내잖아요. 적자인데 뭐 페로브카이스트 이런 얘기도 나오고,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머스크가 관심 가진다 하니까 머스크의 희한을 빌려가지고 태양광 뜨지 않을까? 네, 그런데 이제 어디 한번 업어가 보려고 맨날 애기만 없다가 머스크한테도 저도 업혀봐야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거기에 타보려고 하나솔루션 사고 이랬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해안이 있는 그 시대의 리더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쪽에 좀 분산 투자하시고, 차트에 조금 능하시면 그런 걸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트레이딩은 기술이 없어서 못한다기보다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배워서 뭘 해보겠다, 저도 많이 해봤지만 솔직히 진짜 안 돼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네, 진짜 안 돼요. 해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이게 계속 쳐다보게 되고 일상의 삶이 진짜 막 흔들리거든요. 원래대로 돌아와서 주식 비중 얼마나 가져갈 건지 그런 걸 결정하는 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분산 투자에 대한 얘기도 했고, 이런 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 투자해라. 뭐 엔비디아 같은 거는 그 중에서도 되게 우량주니까 뭐 이런 거는 사실 비중 조절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엔비디아 같은 거는 오클로나 뭐 유스케이 파워 이런 거 보시면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지금 막 차트가 완전히 막 90%씩 하락하고, 90%는 오반가? 한 50% 이상 하락했을 거예요, 이거 둘 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오래 갖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들고 가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주도 섹터 고르는 법, 추세 추종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세가 그래서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추세 추종 투자에서 딱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거 사라는 거예요. 많이 올랐던 거. 그리고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거. 반도체 다 좋잖아요. 반도체 사라는 거예요. 업황 자체 좋은 거. 이평선 전배열인 거 사. 사이클 탈 때 사. 금리 인하 사이클이잖아. 지금 주식 투자하기 좋을 때 사. 혁신의 유무, AI 혁신, 클라우드 혁신, 배터리 혁신, 이런 거 쭉 봐가지고 혁신 여러 개 뽑은 다음에 분산 투자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쓰신 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야 진짜 이렇게 나의 마음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제가 잘 요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감하게 자신있게 저의 오역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래도 어쨌든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기를 이렇게 바라고, 또 애기 재우고 와서 얼른 신나게 떠들었는데 이제 영상 편집하러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신생 채널에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토움파파랑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